법경제약 2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reliance, 신뢰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을 하겠다는 약속 내용의 결혼 반지나 결혼 예식장 예약은 들어가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당연히 거기에 무슨 특별히 우리는 결혼식을 하지 않겠다라든지 약혼반지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은 이상 사회관념 통상적으로 결혼 반지도 하고 그 다음에 예식장도 잡는 것이 거의 자동적인 어떤 계약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계약 내용을 누가 한 측이 파기했을 때 그 결혼 반지와 결혼 예식장 이 두 개에 대해서 배상해 줄 것을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원래 계약서의 내용이 없더라도요. 이런 릴라이언스랑 비슷한 것을 경제학 쪽에서는, 그러니까 법경제 말고 릴라이언스는 법학 용어고요. Relationship Specific Investment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Relationship Specific이라는 이름이 얘기하듯이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하는 투자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를 배운다라고 하면 영어를 배운 후에 삼성전자에 들어갔다. 제가 삼성전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어 배운 건 아닙니다. 영어를 잘하면요, 현대자동차에 갈 수도 있고, 그다음 SK텔레콤에 갈 수도 있고, 영어가 쓰일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영어는 삼성전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공부다라고 하기는 힘든 거죠.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에 들어갔는데 삼성전자에서 저기 사우디아라비아를 담당해라라고 해서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랍어를 잘 하게 됐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반드시 제가 뭐 현대자동차 들어가기 위해서 아랍어를 배울 필요도 없었고 SK에 들어가거나 LG에 들어가기 위해서 배울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즉 제가 아랍어를 배운 거는 삼성전자에서 요청에 의해서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랍어를 배운 거기 때문에 이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돈과 시간을 투자한 거는 삼성전자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Relation Specific Investment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그거를 투자해서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어떤 특정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투자고 그 특정 관계가 이런 거의 특징은 그 특정 관계가 없어지면 그 투자 자체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관계를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제가 결혼 반지를 한 거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결혼 반지에 누구와 누구라고 이름을 새겨서 한 것이지 만약에 그 여성과의 결혼이 뒤틀리면 이 결혼 반지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녹여서 팔아야 됩니다. 그거를 다음 여자친구에게 줄 수 없는 거죠. 조금 남녀 관계로 다시 한번 해보면 해리와 셀리의 예를 들어봅시다. 남성이 해리고 여성이 셀리인데 셀리가 핑크를 좋아합니다. 색깔이 그러니까 분홍색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리는 이런 셀리가 은근히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핑크색으로 바꿉니다. 옷도 바꾸고요. 머리도 핑크로 물들이고요. 자동차도 특별히 핑크빛으로 칠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핑크로 바꿨습니다. 자,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자기 남자친구가 사실은 해리는 뭐 남자라서 핑크를 다 칠하는 거는 좀 부끄럽게까지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셀리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라고 하면서 자기 모든 것을 핑크색으로 바꾸었습니다. 정말 해리가 셀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죠? 질문은 이렇게까지 해주면 셀리는 해리에게 너무 감동해서 더 잘해줄까 하는 겁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죠.
경제학에서 홀드업 프로블럼이라는 아주 유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홀드업은 굳이 얘기하자면 인질을 잡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질에 인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해리처럼 셀리와의 관계, 특정한 관계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해리가 이제 이렇게 핑크피로 다 했는데 만약 셀리와 일이 잘못돼서 다른 여성분을 사귀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해리가 사귀기가 쉬울까요? 아닙니다. 아마 보통 여성은 핑크빛을 좋아한다고 해도 이 남자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 염색까지 자동차하고 집에 가봤더니 집에 벽지도 다 핑크고 아니 좀 불안하지 않나? 이런 남성이랑 사귀어도 되나? 결혼? 이러면서 망설이게 된다는 거죠. 즉 셀리가 좋아하는 핑크빛으로 해리가 모든 것을 바꿈으로써 오히려 해리는 셀리에게 인질로 잡힙니다. 무슨 말이냐면 셀리 이외의 여성을 사귀기가 참으로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질한테 잘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셀리는 이 해리는 딴 데 갈 곳이 없어요. 셀리 이외의 다른 여성에게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셀리는 해리한테 좀 서운하게 해줘도 해리가 화를 벌컥 내면서 안 사귄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셀리가 해리한테 좀 더 서운하게 해도 된다라는 것이 역학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릴레이션십 스페시픽 인베스트먼트를 해리가 하면 누구라도 릴레이션십 스페시픽 인베스트먼트를 하면 그 투자는 다른 곳에는 쓸 데가 없고 이 사람에게만 쓸 데가 있는데 그 말은 그 투자를 한 사람이 오히려 입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하려다가 삼성전자 이 입사 저걸 보니까 아랍어를 하는 사람 우대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를 좀 소홀히 하고 과거 5년 동안 아랍어를 열심히 해서 삼성전자 들어갔어요. 그럼 삼성전자에서 저에게 대우를 잘해줄까요? 오, 아랍어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삼성전자에서 아랍어를 잘한다고 해서 대우 안 해주고 오히려 영어 잘하는 사람보다 대우를 박하게 해줘서 제가 불만을 제기하잖아요. 그럼 어디 딴 데로 가시죠. 근데 보니까 제가 영어를 못하고 아랍어만 잘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회사에서는 저를 받아주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삼성이나 지금 여자친구나 이런 관계를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투자를 하면 홀드업 문제, 즉 자신이 인질로 잡혀서 오히려 안 좋은 대우를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기업 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아주 중요한 영향을 경제에 미치고 있는데요. GM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가 있죠. 그 외에 또 하나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피셔 바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피셔 바디는 바디가 뭐냐면 차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 복잡한 기어나 엔진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핸들이나 무슨 전자기기가 아니라 그 단순하게 왜 그 회사마다 자동차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독일차, 일본차, 한국차도 기아, 현대가 같은 회사를지만 차의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차 모양만 보면 이게 무슨 회사의 무슨 차다라고 알 수 있듯이 그 차체, 쇠로 만들어진 차체를 만드는 것이 바디를 만드는 회사고 그 GM에 납품하는 차체를 만드는 피셔 바디라는 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피셔 바디는 GM을 위해서 공장을 개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죠. GM은 대기업이고 피셔바디가 중소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피셔바디는 다른 회사, 포드나 여러 가지 다른 회사를 위해서, 크라이슬러나 이런 회사를 위해서도 차체를 만들 수 있었는데 GM이 그렇게 여러 군데 만들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좀 우리가 주문 많이 할 테니까 우리 차체만 만들어 다오 그래서 이 GM 특유의 차체를 만들기 위해서 피셔바디는 죄송합니다. 자신의 생산 공정과
기계들을 다 교환했다고 합니다. 바로 Relationship Specific Investment죠. 그래서 피셔는 GM 이외에 포드와 같은 다른 회사의 차체는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홀더 문제가 생겼겠죠. 재밌는 것은 우리는 되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못 살게 하고 가격을 후려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똑같은 이유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예가 보여주는데요. 피셔바디가 가만히 보니까 GM이 이제 피셔바디를 믿고 다른 회사에서는 차체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왜? 피셔바디가 이제 공장을 개조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차체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요. 이 기회를 노려서 피셔바디가 오히려 인질극을 벌입니다. 우리 차체를 지금 200만 원에 사주기로 했는데 이거 250 달라고. GM이 아니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니 뭐 싫으면 관두시라고. 그럼 GM은 지금 모든 차체를 피셔바디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피셔바디가 납품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GM이라는 커다란 회사가 멈춰서고 맙니다. 뭐 엔진이고 뭐고 중요한 거 다 했지만 위에 껍데기 차체가 없으면 차를 못 만들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피셔바디의 가격을 더 올려줬다. 이런 실화입니다.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대의 경우가 더 많겠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너희들 가격을 더 내려라라고 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서 이 Relationship Specific Investment가 홀더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이다. 뭐 그러면 Relationship Specific Investment를 안 하면 좋지 않냐? 해리가 왜 핑크빛으로 다 바꾸냐? GM은 왜 그 꼭 피셔바디하고만 이 거래를 하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GM 입장에서도 한 10개 회사에서 라인 하나만 가동해서 GM 거를 조금 만들면 이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겠죠. 피셔바디도 GM 거만 해야지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단가가 또 내려가겠죠. 해리도 무슨 셀리가 그렇게 핑크빛을 좋아하고 뭐 다른 뭐 초록색이나 이런 노란색이나 파란색을 싫어하는데 지금 자기 자동차가 파란색이고 자기 옷이 대부분 뭐 초록색이고 하면 데이트를 하더라도 셀리가 그걸 보고 조금 싫은 기분이 들고 자기도 데이트하면서 기분도 나쁘고 셀리가 색깔 싫어하는 색깔이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더욱 잘 지속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두 회사, 두 개인이 어떤 일을 같이 할 때는 그게 데이트가 됐던 생산활동이 됐던 서로 좀 맞춰줘야 됩니다. 맞춰주지 않으면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추는 것이 필요한데 이 홀더 문제 때문에 이거를 맞춰줬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히려 자기의 입지가 불안해지게 역이용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이용 당할 것을 꺼려해서 사람들은 Relationship Specific Investment, 우리 법경제학 경우는 Reliance에 투자하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효용성을 내려간다. 즉 피셔바디가 GM을 위해서만 생산하면 생산 단가가 200불인데 피셔바디가 포드도 하고 크라이슬러도 하고 뭐 토요타도 하고 GM도 하고 이러면 각각에 대해서 생산 원가가 300불로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은 이 Relationship Specific Investment를 안 함으로써 사회 전반으로 자동차 가격이 100달러가 올라가는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비효율이죠. 자, 그러면 GM과 피셔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을까요? 솔루션은 합병이었다고 합니다. GM이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란을 벌이느니 피셔바디를 내게 넘겨라 라고 해서 피셔바디 회사를 이게 벌써 한 80년, 90년 전 얘기인데요. 1930년대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피셔바디를 인수했다고 책에 쓰여 있습니다. 해리와 셀리는 어떨까요? 해리와 셀리도 그냥 결혼하는 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해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셀리가 뭐 아무리 후대접을 해도 둘이 같은 몸이 아닙니까? 일심동체가 되면 이런 홀더 문제는 없어지죠. 왜?
그 인질과 자기가 같은 가족이니까, 같은 회사니까 홀드업 문제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학에서 어떻게 보면 relationship specific investment, reliance, 우리가 얘기하는 reliance 문제가 생기면 합병으로 해결한다고 하지만 이게 그 합병 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는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에, 계약을 썼을 때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답은 정부가 이런 릴라이언스에 대해서도 계약을 이행하도록 또는 보상을 해주도록 해서 이것들을 두 사람이 꺼리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해리와 셀리가 결혼하기로 했는데 해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갑자기 셀리가 이틀 전에 결혼식을 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혼식장 비용하고 이 결혼 반지하고 신혼여행 비용하고 이것들을 다 물어내야 되는데, 만약에 정부가 없다. 그리고 셀리가 자기는 돈 못 내겠다고 하면 해리가 이거를 수천만 원을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해리는 어떻게 할까요? 해리는 자기는 사실은 먼 저기 유럽에 무슨 그 몰타 섬으로 여행을 가고 이런 것이 해리와 셀리의 꿈이었는데, 이 몰타 섬 신혼여행은 정말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 취소할 때 혹시라도 결혼이 취소할 때 생각해서 싼 제주도로 합시다. 결혼식도 아주 좋은 곳에서 하려고 하다가 이런 좋은 곳에서 하다가 돈이 많이 드는데 취소하면 내가 이거 다 집었어야 하니까 해리가 나는 이런 좋은 곳에서 못한다. 그냥 어디 야외에서 그냥 운동장에서 대충 하자. 라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 또한 불행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역시 서로 믿을 수가 없어요. 커미트먼트를 못해요. 해리가 갑자기 결혼을 취소할지 셀리가 취소할지, 그런 경우에 정부가 이거는 취소한 사람이 결혼식장 비용, 해외 여행, 그 허니문 신혼여행 비용을 다 부담한다라는 식으로 해주면 둘이서 정부를 믿고 이런 relationship specific investment, reliance를 더 확고히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우리의 예를 여기에 수치를 좀 넣어서 reliance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예에서 탐이 이제 30불을 샘에게 투자하면 샘이 일을 하는 그런 계약을 맺으려는 상황입니다. 샘이 이제 도망가지 못하게 정부가 막고요. 페널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하지만 샘이 도망갈 수 있다. 돈을 갖고 도망갈 수 있다는 의심이 들면 탐은 인베스트먼트 하지 않겠지만 정부가 계약법에 의해서 이걸 막아주기 때문에 투자를 할 거고 일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사정에 따라서 어기는 것이 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페널티 위약금을 정해서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위약금은 12로 하는 것이 좋다고 앞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릴라이언스는 뭐냐? 탐이 가만히 보니까 샘이 하는 이 사업에는 차량이 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샘이 하는 게 무슨 획기적인 무슨 택배 사업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차량이 많은데 이게 차량을 저녁에 보관할 데가 없어서 주변에 주차장에 돈을 많이 주고 거기에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출이 상당히 커서 탐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 주차장을 엉뚱한 놈이 여기서 돈을 버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30불 말고도 돈이 더 있거든요. 탐은 부자라서 그 동네 땅값도 싼데 내가 추가적으로 10달러를 들여서 그 동네 주차장을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 동네에는 주차가 다 필요 없어요. 주택가라서 주차장이 필요 없고요. 오로지 주차장을 만든다면 이 탐과 샘이 만든 그 회사의 차량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이 막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제 샘과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주차장에 그 회사의 차를 다 파킹하게 하면은 탐은 5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탐과 샘이 원래 하는 사업에서 20불을 벌죠. 12 플러스 8. 그 다음에 탐이 따로
일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옆에 마련한 주차장에서 이거는 같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탐 혼자의 발상으로 옆에다 주차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탐은 $5를 법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샘은 $8, 탐은 $12를 버는데 이게 릴라이언스죠. 이 사업이 없으면 옆에 주차장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왜? 이 동네 차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 택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넓은 주차장이 필요하고 그 주차장을 남의 거 돈 주고 쓰니 탐이 자기가 만들어서 여기서 탐이 $5를 벌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뭐가 삐끗했을 때 생기는 거죠. 역시 또다시 샘에게 외부에서 샘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이런 탐하고 같이 일을 하냐 그러지 말고 구글이나 아마존에서 일을 해라. 우리야말로 너희 택배 시스템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주 좋은 제안이 들어옵니다. 샘은 이제 법경제를 배웠기 때문에 이 돈을 받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12를 탐에게 주면 된다. $12를 위약금으로 $12를 탐에게 주더라도 나는 괜찮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탐에게 가서 나 지금 너랑 미안한데 이 사업 더 못하겠고 너무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딴 데로 간다. 그래서 너에게 $12 위약금을 주겠다 라고 했더니 탐이 그렇게 훌륭한 구글이나 아마존에서 일하게 돼서 정말 축하해요 이렇게 하면서 친구에게 축하를 해주면서 그리고 $12를 나에게 약속한 $12 주는 거는 고맙지만 내가 돈을 좀 더 받아야겠다. 쌤이 왜? 그랬더니 지금 내가 여기 $10 투자했거든. $10 투자해서 $5 받기로 했는데 그럼 사실은 네가 이거 지금 안 하면 이 땅 팔 수도 없고 갑자기 나는 $10 날리게 되고 기대했던 $5. 그래서 나는 사실 $15를 더 받아야겠어. 12 플러스 15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쌤이 화를 막 내면서 아니 그 주차장은 내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네 맘대로 한 거잖아. 탐이 그렇게 서운하면 나는 그래 돈 안 벌 테니까 $10라도 줘. 왜냐면 내가 이거 $10 손해볼 필요가 없잖아 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주차장 투자는 릴라이언스예요. 이 릴라이언스를 그 약속을 깬 셈이 릴라이언스까지 그 책임을 져야 되나요? 셀리가 결혼식을 취소했을 때 제 생각에도 이제 결혼 반지나 뭐 신혼여행이나 예식장 비용은 셀리가 상당히 책임이 있습니다. 이 돈이 그 당연히 결혼하면 예식장하고 반지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지만 친척들의 숙박비 결혼한다고 친척들이 꼭 시골에 와갖고 막 호텔에 묵고 이러나요? 이거는 결혼한다고 반드시 그런가? 또 친척들이 결혼식에 온다고 막 옷을 다 새로 해 입었대요. 그 옷값? 이걸 내가 셀리가 그것까지 줘야 되나요? 즉 문제는 결혼식을 하면 거기에 너무나 자연이 따라오는 모든 사람이 그걸 하는 행동이 있어요. 예식장을 예약한다든지 신혼여행을 예약한다든지. 하지만 그 친척들의 숙박비하고 친척들의 옷값 이런 거는 좀 모든 사람이 하진 않잖아요. 셀리가 해리와 결혼할 때 해리 친척들이 다 올라와서 호텔에 묵고 새로 옷을 맞췄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즉 탐하고 샘이 이 택배 회사를 차렸는데 이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탐이 주차 사업을 시작한다 그 동네에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계약은 당연히 위약금 12불을 줘야겠지만 탐이 사실은 샘에게 묻지 않고 자기 혼자서 이것을 한 거예요. $10 투자해서 $5를 벌 거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10 플러스 15달러를 변상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원금인 $10라도 변상해 줘야 되는 건지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샘은 주차장도 과연 배상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요거를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해볼 텐데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냥 그
부호만 소개하겠습니다. P라는 것은 쌤이 계약을 위반하는 확률. 갑자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쌤에게 뭐 구글이나 아마존에서 좋은 제안이 오든지 또는 쌤의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더 이상 사업을 못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쌤의 뭐 와이프가 어디로 이사를 꼭 가야 직장이 바뀌어서 이사 가야 돼서 쌤이 더 이상 이 도시에 못 있게 됐다든지 하는 이유로 무슨 약속을 한다고 쌤이 반드시 지킨다는 보장은 없죠. 뭔가 나름대로 이런 경우에 뭐 한 10%의 확률로 다 이렇게 같이 사업하기로 해놓고 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하게 되는 확률이 한 10%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10%가 P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P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서 쌤이 과연 탐에게 배상을 해야 되느냐, 이 릴라이언스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금까지 28번째 강의였습니다.